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9번 강경수의 로쿠꺼 법칙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혹시 제 두 번째 강의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너무 무리한 질문을 드렸네요. 그죠? 두 번째 로쿠꺼 법칙이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에서 멀어질까, 마음에서 멀어지니 눈에서 멀어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모든 것은 그죠?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비롯된다.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흑음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서양이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현대 물리학인 양자역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런데 그것을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양자역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세기 물리학의 2대 혁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양자역학이거든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는 것은 이 우주는 시간과 공간의 집이 우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과 공간이 우리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인슈타인은 서로 연관이 있다는 거죠. 서로 어떤, 그죠? 시간 공간이 따로 흐르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어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 그게 상대성 이론인데,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은 외부에 대한 것이라면, 이 양자역학은 내부 마음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시의 세계에 대한 것이 양자역학인데, 그런데 이 양자역학과 관련돼 가지고 1998년에 와이즈만 과학원이라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이 양자 물리학에 있어서 아주 그쪽에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와이즈만 과학원에서 중요한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의 이름이 이중 슬리트 실험이라는 겁니다. 이중 슬리트 실험을 하는데요, 인터넷에도 쳐보면 나옵니다. 이중 슬리트 실험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이중 슬리트라는 것은 이런 구멍을 이렇게 슬리트라 그럽니다. 이런 두 개의 구멍을 이렇게 뚫혀 있는 이런 어떤 장치가 있습니다. 장치가 있는데, 여기에서 발사체에서 입자를 말이죠, 여기다가 쏘입니다. 쏘면 여기 통과해 가지고 뒤편에다가 이런 이렇게 흔적이 나타나겠죠. 흔적이 나타나면 입자를 쏘기 때문에 당연히 두 줄만 이렇게 흔적으로 나타납니다. 당연하겠죠, 입자를 쏘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파동을 쏘거든요. 파동을 역시 이 이중 슬리트를 통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파동은 서로 이렇게 간섭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섭 현상을 일으키다 보니까 두 개의 흔적 줄무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타난다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에 가까운 얘기니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험의 핵심이, 그 다음에는 뭘 통과를 시키느냐 하면 전자를 통과시킵니다. 전자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 물질의 최소 단위를 원자라고 얘기합니다. 원자는 아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서 원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현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더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자를 더 쪼개 보니까 가운데 원자 핵과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자, 그것을 양자라 그러거든요. 그 양자역학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전자를 여기다가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를 시키면은, 전자를 통과를 시키면 그 전자는 무엇입니까? 물질의 최소 단위잖아요. 물질은 입자입니까? 파동입니까? 당연히 입자이죠. 그러면은 물질을 아무리 잘게 쪼갠다 하더라도, 아무리 더 잘게 짜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입자이어야 한다. 이 명제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맞죠. 왜? 그러면은 두 줄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전자를 쏘게 되면 흔적이. 그런데 이게 서로 파동성으로 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 줄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이게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거죠. 이게 물질의 최소 단위는 입자인데, 입자를 통과를 시키면 두 줄만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 줄이 나타날까? 이게 너무나도 신기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과학자들이 그것을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질까? 그런데 관찰을 하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 전자가 두 줄만 딱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입자와 같은 그런 성질로 해가지고 두 줄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전자가 통과하는 순간에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알아차리고는 관찰하지 않을 때는 이게 그저 전자를 통과시킬 때 파동과 같이 이렇게 여러 줄이 나타나더니만은 관찰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아, 내가 이 사람이 입자이어야 하는데 왜 파동으로 나타나지? 이런 퀘스천을 가지고 관찰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이 전자가 그냥 입자로서의 어떤 그런 성질로 다시 이쪽에 가가지고 백보드에 흔적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두 줄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물질이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걸 안다. 물질이 사람을 알아본다. 그죠? 이 양자역학에서는요, 우주 만물 창조의 핵심 원리를 뭐라고 보느냐 하면은 입자성과 파동성으로 봅니다. 이 입자가 파동이 되기도 하고 파동이 입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이라니까. 물질이 사람을 알아본다.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는 이런 컴퓨터가 있습니다. 무슨 컴퓨터라고 그러죠? 양자 컴퓨터라고 합니다. 예. 기존의 컴퓨터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그쪽에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빛은 입자일까요? 파동일까요? 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파동이라고 얘기할 것 같고요. 어떤 분은 또 입자라고 얘기할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질문은 저의 나도 없는 질문이 아니고 100여 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살았던 그 시대요. 이 과학계의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뭐라고 종지부를 찍었을까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는 그 이후 거기에 대해서 다른 논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에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얘기를 2500년 전에 이미 똑같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시달타 부처입니다. 부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야신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이라 색공불이라고 했습니다. 색하고 공하고는 두 개가 아니라 그랬어요. 색은 뭡니까? 그 입자인 거죠. 입자성이고 공은 파동성인 거죠. 근데 이게 두 개가 아니라고 이미 2500년 전에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때 부처가 그런 얘기 할 때 그 진리를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냥 뭐 믿기만, 그죠? 믿음 있는 사람은 믿고 그랬겠죠. 그런데 그 말을, 그 진리를 지금 현재 서양의 과학이 아주 이 미세 물리학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동양의 이 진리를 서양의 과학이, 그죠? 맞다는 것을 증명시켜주고 있다. 그 동서양에 대해 컨버전스가 일어난다, 융합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미 이런 일들이 말이죠,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작가가 있는데요. 이름은 디펙 초프라라고 합니다. 인도계 미국인인데요. 이 사람은 의사이면서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강연하고 다니고 어떤 책을 쓰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물질하고 정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몸하고 마음하고 그러면 몸하고 정신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심신상관의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인드 바디 커넥션 메디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해를 하는 게 저는 참 이런 실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무리 이렇게 잘 만들어 놨다더라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우환이 들어오면은요, 몸 한순간에 갑니다. 그렇지 않던가? 또 내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마음을 유지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죠? 몸이 부실해 보세요. 그 마음 유지 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건전한 신체 속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걸로부터 이게 보이는 것이 파동으로부터 입장은 오는 것이 맞지만서도, 그죠? 그런데 뭐라고요? 이 리더들은 효과성의 원칙을 추구를 하는 데 있어서 거꾸로, 그죠? 그것도 일종의 로쿠코 법칙인 거죠. 그죠? 이 어떤 몸을 갖춤으로 인해서, 몸을 튼튼하게 함으로 인해서 정신이 이렇게 아주 그쪽에 건전해지는 거죠. 예, 바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미 그런 것들은 상식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로쿠코 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언젠가는 이런 로쿠코 법칙이 좀 상식이 되는 그런 세상도 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이런 말씀을 한 말씀 드려볼까요? 저한테 정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7헤빗이라는 과정을 이렇게 배우러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는 목적은요, 이것을 뭔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물질을, 그죠? 이게 팀의 성장을 통해서 많은 물질을 이렇게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3일 동안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뭐냐? 배우는 것은 뭐냐? 정신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물질을 만들 수 없구나, 담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배움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러닝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정상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가슴 속에 깨어진 인간관계의 파편들이 한두 개씩은 다 박혀 있거든요. 다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일 동안, 그죠? 자신의 성찰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마음의 힐링이 일어나요. 힐링이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얼굴 빛깔이 달라집니다. 빛깔이 달라진다니까요. 화장은 색깔을 변화를 시키겠지만 마음이 달라지면 빛깔이 달라진다. 빛깔이. 네, 빛깔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환하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이렇게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때 왔다가 어떤 리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하는 이 디톡스는요, 육체의 리셋이라면은 7헤빗은 마음의 리셋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피드백을 이렇게 준 사람이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번째로 묶고 법칙입니다. 육체의 리셋입니까? 마음의 리셋입니까? 그죠? 네.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이게 서로가 입자와 파동이 서로 왔다 갔다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육체의 리셋을 통해서 마음의 리셋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또 마음의 리셋을 통해서 육체의 리셋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리더들의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